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제가 아무 속옷도 안 입고 있더래요. 더 내리니까 오른쪽 종아리쯤에 팬티가.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강간 등을 검색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가해자 이 씨는 성범죄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해자에게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 관련돼서 그런 게 있었으면 솔직히 DNA 있는 것도 다 나왔을 거고 형사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 경찰은 피해자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는 증언에도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었던 데다 피해자가 일주일 가까이 의식을 잃었던 상황이라 유전자 감식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겉옷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했지만 성범죄보다는 기존 중상해 혐의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하의 뒤쪽에서 DNA가 검출됐지만 가해자가 범행 직후 기절한 피해자를 들쳐업을 때 닿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대한 DNA 감식은 검찰에 사건을 넘긴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범행 이후에 수상한 행동 이런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일단 이게 좀 처음에 성범죄 정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1심에서는 그쪽으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물증이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좀 더 경찰에서 DNA 확보나 이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해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었고 그건 왜? 일단 처음에는 아예 기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예. 사실 저는 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예. 어떤 기관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 하기 때문에 괜히 저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죠. 어렵게 민사로 해서 기록도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어제 공소장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할 거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사실 모든 재판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계속 허위 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문에 탄원문에 2차 가해 보복범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철저히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상 동기 범죄였었지만 이제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너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 생명이 달린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예.